스칼렛 요한슨의 위치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전 세계 영화 역사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배우, 그러니까 흥행 수익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연작 36편을 합산한 누적 흥행 수익이 1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그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아바타 불과 젤을 앞세운 조샤다나가 요한슨을 제치고 역대 흥행 1위에 올라선 겁니다. 단순히 순위 하나가 뒤집힌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 배우의 부침이 아니라 할리우드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수치를 정확히 봅니다. 조샤다나는 아바타 불과제의 흥행에 힘입어 누적 15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요한슨과의 격차는 1억 달러 안팎, 비율로 따지면 1%도 채 되지 않는 차이였습니다. 거의 동률에 가까운 이 역전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요한슨이 못해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 단 한 편의 초대형 프랜차이즈가 순위표를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 시리즈처럼 편당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작품은 배우 개인의 커리어 전체를 단숨에 추월하는 무기가 됩니다. 여기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요한슨의 22조 원은 마블의 블랙 위도우, 어벤져스 시리즈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차곡차곡 쌓아올린 결과였습니다. 반면 경쟁자의 기록은 소수의 메가 프랜차이즈에 집중돼 있습니다. 흥행 수익이라는 지표 자체가 배우의 실력보다 어떤 IP에 올라탔느냐에 더 크게 좌우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흥행 순위는 표면일 뿐입니다. 더 깊은 곳에는 요한슨 개인의 전략적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요한슨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핵심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블과의 관계가 순탄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그는 블랙 위도우를 극장 개봉과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에 동시 공개한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상 극장 흥행 성적에 따라 받기로 한 수익이 동시 공개로 인해 크게 줄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요한슨 측이 산정한 손해액은 약 5천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송은 결국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4천만 달러 안팎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출연료 분쟁을 넘어 한 배우가 자신을 키워준 거대 프랜차이즈와 결별하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마블이라는 안정적인 흥행 보증 수표에서 내려온 뒤 요한슨은 새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거대 자본의 블록버스터 대신 자신이 직접 연출을 맡는 등 작가주의적 행보로 무게중심을 옮긴 겁니다. 흥행 수익이라는 단위 지표만 놓고 보면 이런 선택은 분명 손해입니다. 순위가 밀린 데에는 그가 더 이상 흥행 1위 경쟁에 매달리지 않기로 한 의도적 전환이 작용한 셈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겹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슨이 스스로 전장에 뛰어든 영역입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2024년 5월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새 음성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스카이라는 이름의 이 목소리가 문제였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요한슨의 목소리와 지나치게 닮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요한슨은 2013년 영화 그녀에서 인간과 사랑에 빠지는 AI의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였습니다. 오픈AI의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서비스 공개 당일 자신의 SNS에 영화 제목인 그녀를 뜻하는 단어 하나만 올린 것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요한슨은 곧바로 입장을 했습니다. 오픈AI가 사전에 자신에게 목소리 사용을 제안했으나 자신이 거절했고 그럼에도 비슷한 목소리가 등장한 것에 충격을 받았으며 결국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픈AI는 스카이의 목소리가 요한슨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우의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해당 음성의 사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배우의 초상권 분쟁을 넘어 AI 시대에 인간의 목소리와 얼굴을 누가 소유하는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요한슨은 이 질문의 상징적 인물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요한슨의 전선은 극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2026년 1월 그는 케이트 블란쳇을 비롯한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도둑질은 혁신이 아니다라는 이름의 반 AI 캠페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00명에서 800명에 이르는 배우, 작가, 음악가가 동참한 이 캠페인의 핵심 주장은 명확합니다. 기술 기업들이 창작자들의 작품을 허락 없이 가져다 AI를 학습시키고 있으며 이는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 있습니다. 흥행 수익 22조 원이라는 거시적 기록의 주인공이 정작 지금은 자신의 목소리 한 줄과 얼굴 한 컷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박스오피스 숫자가 한 작품으로 뒤집히는 동안 정작 그가 사수하려는 것은 인간 배우의 존재 그 자체로 좁혀진 셈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문제는 이 싸움을 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슨은 자신의 얼굴이 무단으로 합성된 가짜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자 AI의 오용 위험을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흥행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진 배우조차 자신의 이미지가 어떻게 쓰일지 통제하기 어려운 시대. 이것이 지금 할리우드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현재 스칼렛 요한슨은 두 개의 다른 무대 위에 동시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흥행 수익 순위표입니다. 이 무대에서 그는 1위 자리를 내줬지만 1%도 안 되는 격차였고 차기작이나 후배의 신작 한 편이 순위를 또다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숫자 싸움은 사실 누가 어떤 프랜차이즈를 손에 쥐느냐의 문제일 뿐 배우의 가치를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하나의 무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AI가 인간 창작자의 목소리와 얼굴을 어디까지 가져다 쓸 수 있는가, 그 경계를 정하는 싸움입니다. 흥행 1위에서 밀려났다는 소식보다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배우가 왜 지금 기술 기업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가 더 오래 남는 질문입니다. 순위표의 숫자는 언젠가 또 바뀝니다. 그러나 AI 시대에 인간 배우가 무엇으로 정의되는가라는 물음은 이제 막 답을 찾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요한슨이 진짜로 지키려는 1위는 어쩌면 흥행 순위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